안녕하세요. 정말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고 밥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익명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30살 남자이고 3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희는 올해 3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를 좋아하시고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연기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대 초반에 1년도 안 되게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 민지가 갑자기 제 현재 여자친구 수진이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씨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죄송하지만 꼭 전해드려야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지금 준호 씨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7살이 되었는데 준호 씨와 너무 많이 닮았어요. 준호 씨께 직접 연락하려고 했는데 번호가 바뀌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 메시지를 읽어주었을 때 저는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보낸 아이 사진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 제 모습과 정말 똑같았거든요. 제 어머니가 항상 간직하고 계시던 제 어릴 때 사진과 비교해봐도 거의 판박이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민지와 헤어진 게 8년 전인데 그때 임신을 했다는 말인가? 왜 그때 말을 안 했을까? 정말 제 아이가 맞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놀란 기색을 보이면서도 오빠 일단 정확히 확인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사진을 본 순간 수진이의 표정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어릴 때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희는 거의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는 울면서 오빠가 숨긴 게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충격적이야 라고 말했고 저 역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8년 만에 듣는 민지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민지는 전화해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저희가 헤어진 후 한 달쯤 지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잖아. 헤어질 때도 차갑게 헤어졌고 내가 연락해도 받지 않을 줄 알았어. 민지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좋지 않게 헤어졌거든요. 민지는 성격이 너무 강했고 남자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자주 가져서 저희는 매번 그 일로 싸웠습니다. 저는 그런 민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었고 민지는 제가 자신을 구속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사귄 지 10개월 만에 크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민지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걸 공통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민지에 대한 모든 감정을 정리했다고 생각했어요. 민지와의 전화통화 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일단 친자 확인부터 해보자고 말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 후 저는 민지와 그 아이 현우를 만났습니다. 8년 만에 보는 민지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현우를 봤을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제 모습과 정말 똑같았거든요. 키도 저처럼 또래보다 작았고 눈매나 코, 입 모양까지 완전히 저와 판박이었습니다. 심지어 웃는 모습이나 말하는 버릇까지 비슷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민지는 현우에게 현우야, 이분이 아빠야 라고 소개했는데 현우는 저를 째려보면서 아빠 아니야. 우리 엄마 혼자 키웠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기도 하고. 현우는 계속 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지가 뭐라고 타이르면 엄마가 맨날 아빠 욕했잖아.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 현우의 모습을 보면서 민지가 평소에 저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함께 병원에 가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수진이도 불안해했지만 오빠 아이가 맞다면 책임져야지라고 말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애썼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자 관계가 99.99%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희망마저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 결과를 알렸을 때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저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3자 대면을 하자고 연락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의 분위기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민지는 수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현우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현우를 책임져야 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수진이는 차분하게 현우가 준호 오빠 아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지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그럼 현우는 어떻게 해요? 아빠 없이 계속 키우라고요? 준호는 자기 아이에게 책임을 져야 해요. 라고 소리쳤어요. 카페가 시끌벅적해지자 저희는 그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마지막에 수진이에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진짜 준호를 사랑한다면 현우를 위해서 물러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수진이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민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자 대면 후 3일 뒤인 일요일 오후 갑자기 현우를 데리고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날 저희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는데 민지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시간에 맞춰서 나타났어요.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민지와 현우를 보고 완전히 당황하셨습니다. 특히 현우가 저와 너무 닮았다는 걸 한눈에 알아보신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민지는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준호의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집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시면서 이게 뭔 일이냐 고 소리치셨고 어머니는 현우를 보시면서 어머 정말 우리 준호 어릴 때랑 똑같네라고 중얼거리셨어요. 형수는 이런 일을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라고 따졌고 형은 저를 보면서 너 정말 몰랐냐? 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다고 저도 2주 전에 처음 알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현우가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아빠 없어도 잘 살았어요. 엄마가 혼자 키웠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엄마가 새언니 때문에 아빠가 우리를 안 만난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민지는 현우에게 현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라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어머니가 새언니가 뭐야? 라고 물으시자 현우는 수진이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요. 엄마가 저 사람 때문에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집 안 분위기가 최악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민지에게 아이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고 화를 내셨고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저는 현우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물론 7살 아이에게 화를 낼 수는 없지만 민지가 평소에 현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뻔히 알 수 있었거든요. 아이가 저와 수진이에게 적대감을 가지도록 만든 거죠. 민지는 부모님에게 준호와 결혼해서 현우를 함께 키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현우에게는 아빠가 필요하고 완전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우를 보시면서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손자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버지도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날 저녁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계속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민지와 현우는 저녁을 먹고 가겠다고 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일찍 돌아갔습니다. 민지가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준호야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봐. 현우는 내 아이야. 그리고 나도 아직 너를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지가 돌아간 후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수진이를 앉혀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현우가 내 아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너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어머니도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 8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랐다는 게. 그리고 정말 너랑 똑같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형도 동생아,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아이니까 책임져야지라고 말했고, 형수는 하지만 수진이 잘못은 없잖아요.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면서 울었어요. 오빠를 사랑하지만 현우도 불쌍하고. 하지만 저도 3년 동안 오빠와 함께 결혼을 준비해 왔는데 그날 밤 저와 수진이는 거의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 현우가 오빠 아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민지 씨가 자꾸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싫어. 그리고 현우도. 미안하지만 나를 너무 적대시해서 부담스러워. 저도 수진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현우는 저를 만날 때마다 수진이를 째려보고 민지가 뭐라고 가르쳤는지 수진이에게 우리 아빠 뺏어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며칠 후 민지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생각해봤어? 현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는 민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현우가 내 아이라는 건 인정해. 그리고 양육비도 당연히 줄 거야.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는 건 불가능해. 나는 수진이를 사랑하고 수진이와 결혼할 거야. 민지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현우는? 현우는 어떻게 해? 아빠 없이 계속 살라고? 내가 그런 무책임한 남자였나? 무책임하다고? 8년 전에 임신 사실을 숨긴 건 누구야? 그때 말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텐데 이제 와서 무책임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어.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잖아. 맞아. 우리는 좋게 헤어지지도 못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사랑한다고? 그건 현우 때문이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잖아. 민지는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한참 후에 그럼 현우를 만나기라도 해줘. 주말마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우가 저에게 적대적이고 수진이에게도 무례하게 구는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민지와의 통화 후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현우가 제 아이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현우를 볼 때마다 민지의 이기적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8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한 건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우에게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현우는 저를 만날 때마다 아빠는 우리를 버린 나쁜 사람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수진이에게는 더욱 적대적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그런 감정을 가질 리는 없으니까 분명 민지가 평소에 무슨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민지의 친구 정은이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은이는 민지와 제가 사귈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준호야, 미안해. 사실 나도 민지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때 민지가 너무 힘들어해서 말하고 싶어 했는데 용기가 없었나 봐. 정은아, 그럼 너도 8년 동안 알고 있었던 거야? 응. 미안해. 민지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민지가 현우에게 내 이야기를 좋지 않게 많이 했어.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산다고 계속 말했거든. 정은이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가 현우를 버린 게 아니라 민지가 임신 사실을 숨긴 건데 현우에게는 제가 나쁜 사람으로 말한 거죠. 그리고 준호야, 민지가 지금 너와 결혼하려고 하는 건 솔직히 현우 때문만이 아닐 거야. 민지가 혼자 아이 키우면서 정말 힘들어했거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어. 정은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현우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이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오빠, 나도 현우가 불쌍해. 정말 불쌍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3년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결혼을 준비해 왔는데.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지 씨가 너무 싫어. 왜 하필 우리 결혼 준비할 때 나타난 거야?
진짜로 현우를 위해서였다면 진작에 연락했을 텐데 지금 나타난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가 왜 하필 지금 나타났을까? 정말 현우를 위해서였다면 더 일찍 연락할 수 있었을 텐데. 며칠 후 저는 민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현우 없이 둘만 만나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민지야, 솔직히 물어볼게.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8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왜?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현우 혼자 키우면서 정말 지쳤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현우를 위해서라고 하지 말고. 현우를 위해서이기도 해. 현우가 아빠를 너무 그리워해.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현우는 나를 만날 때마다 적대적이잖아. 그건 내가 평소에 뭔 말을 했기 때문이지. 민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현우가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가 뭐야? 7살 아이에게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 새언니가 아빠를 뺏어갔다는 말을 했어? 그게 현우를 위하는 거야?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워서. 혼자 아이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어. 저도 민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우에게 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민지야, 나도 현우가 내 아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아. 그리고 양육비도 당연히 줄 거야.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는 건 불가능해. 나는 수진이를 사랑하고 수진이와 결혼할 거야. 그럼 현우는? 현우는 정말 아빠가 필요해. 완전한 가정에서 자라야 하지 않을까? 완전한 가정이 뭔데? 사랑 없는 결혼이 완전한 가정이야? 우리가 억지로 결혼한다고 해서 현우가 행복할 것 같아? 민지는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한참 후에 그럼 현우를 정기적으로 만나기라도 해줘.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줘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우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나를 만날 때마다 적대적인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겠어? 그건 내가 현우를 설득해 볼게.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수진이는? 현우가 수진이를 볼 때마다 아빠 뺏어간 나쁜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보는데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민지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제발. 현우가 정말 불쌍해.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랑 놀고 싶어 해. 지난번에도 아빠는 언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우도 결국 피해자죠.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빠 없이 자라야 했으니까요. 알겠어. 한 번 더 현우를 만나볼게. 하지만 현우가 나와 수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는 정기적인 만남은 어려울 것 같아.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수진이에게도 미안했거든요. 7구 광구주 주말 저는 현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놀이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현우가 좋아할 만한 곳에서 만나면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나아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현우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왜 왔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고 제가 뭘 사주려고 해도 필요 없어요 라고 거부했어요. 현우야,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몰라서. 아빠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혼자 키웠어요. 현우는 계속 저를 거부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자고 해도 싫다고 했고 뭘 먹고 싶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을 보면서 현우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아빠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즐거워하는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야 현우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우와 비슷한 나이대 좋아했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조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빠도 현우 나이대 이 놀이공원에 와봤어. 그때 제일 무서웠던 게 롤러코스터였는데. 현우가 조금 웃었습니다. 정말요? 아빠도 무서워했어요? 응, 정말 무서워했어. 그런데 용기를 내서 타보니까 재밌더라고.
현우가 저도 타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조금 희망을 가졌어요. 이 아이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가 다시 물었어요. 아빠 새언니랑 헤어지고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7살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현우야, 그건 복잡한 일이야. 아빠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해.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새언니를 더 사랑해서 우리를 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민지가 아직도 현우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현우야, 아빠는 현우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빠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른들의 일은 복잡해서 현우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현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우리랑 같이 안 살 거예요? 다른 애들처럼 아빠, 엄마, 나 이렇게 같이 살 수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현우도 다른 아이들처럼 완전한 가정을 원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민지와 결혼할 수 없었어요. 현우를 민지에게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어떻게 됐어? 저는 수진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현우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도 하지만 여전히 저희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도요. 수진이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나 요즘 정말 힘들어. 현우가 오빠 아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민지 씨가 계속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견디기 어려워. 수진이의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괴로웠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오빠 잘못이 아니야. 오빠도 모르고 있었잖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서 불안해.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수진이의 직장으로 찾아간 거예요. 수진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민지 씨가 우리 회사로 왔어. 동료들 앞에서 제가 준호 씨의 전 여자친구이고 준호 씨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하면서 수진 씨가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부장님도 알게 되고. 너무 창피하고 당황스러웠어. 그리고 민지 씨가 마지막에 현우에게는 완전한 가정이 필요하다. 수진 씨도 현우를 생각해서 결정해 달라고 했어. 수진이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일해?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 아이 있는 남자친구를 뺏은 여자로 보는 것 같아. 저는 즉시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너 미쳤어? 수진이 직장까지 찾아가서 무슨 짓이야?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수진 씨가 양보해주지 않으면 현우는 계속 아빠 없이 자라야 해. 그게 수진이 직장까지 찾아갈 이유가 돼? 너 정말 선을 넘었어. 선을 넘은 건 너야. 내 아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게 선을 넘은 거지.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민지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왜 헤어졌는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민지는 항상 자기 생각만 했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민지야,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다시는 수진이에게 접근하지 마. 그리고 수진이 직장이나 우리 사생활에 개입하지도 마. 그럼 현우는? 현우는 어떻게 해? 현우는 내가 책임질게. 양육비도 주고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할 거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거야.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준호야, 제발. 우리 가족이 되자. 현우도 나도 너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민지야,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없어. 나는 수진이를 사랑하고 너도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의존하려는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를 봤는데 수진이가 정말 지쳐 보였어요. 이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도 많이 빠지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 요즘 계속 생각해봤어.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인연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 수진이의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진이는 힘들어하면서도 저를 믿고 함께 이 상황을 견뎌왔는데 이제는 우리의 인연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일들은 우연히 겹친 거야. 우리 인연과는 상관없어. 정말 그럴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 미뤄졌고 그 다음에는 내 직장 문제 때문에 또 미뤄졌고 이제는 현우 일까지. 계속 뭔가가 우리를 막는 것 같아.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3년 동안 저와 함께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는 처음 받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현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 그 아이가 오빠를 닮은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빠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저도 수진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몰랐던 일이라고 해도 수진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수진아, 나도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 3년 동안 함께 만들어 온 게 얼마나 많은데. 알아? 알지만 오빠 민지 씨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거야. 그리고 현우도. 현우는 오빠와 민지 씨가 결혼하기를 바라잖아.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준호야, 우리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엄마가 봐도 많이 야위었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일로 인해서.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준호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는 정말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 아이하고는 어떻게 할 거고 우리 수진이하고는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장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우가 제 아이라는 걸 인정하고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하겠지만 민지와 결혼할 생각은 없고 수진이와의 결혼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 아이 엄마가 계속해서 수진이를 괴롭히고 있어요. 심지어 수진이 직장까지 찾아가서. 장모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볼 때는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구나. 아이가 있으니까 명분도 있고. 계속해서 너희를 괴롭힐 거야.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야. 어제도 전화해서 울면서 엄마,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더구나. 장모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수진이도 힘들어하고 현우도 불쌍하고 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날 저녁 수진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너는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 수진이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빠, 나도 현우가 불쌍해. 정말 불쌍해. 그 아이도 잘못이 없잖아. 하지만 나도 3년 동안 오빠와 함께 결혼을 꿈꿔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그럼 우리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자.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민지 씨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현우도 계속해서 오빠와 민지 씨의 결혼을 바랄 거고.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도 평생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지는 현우를 앞세워서 계속해서 저희의 결혼을 방해할 거고 현우도 성장하면서 왜 자신의 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지 더욱 궁금해할 거였거든요. 며칠 후 저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우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하되 민지와의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와도 이 상황을 함께 견뎌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런 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현우를 데리고 제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퇴근할 때 나타나서 아빠, 우리랑 같이 집에 가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게 했어요.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죠. 또 어느 날은 수진이와 제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에 갑자기 나타나서 현우에게 현우야,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빠야. 가서 인사해라고 시켰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진이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혹시 민지와 현우를 만날까봐 불안해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수진이의 생일이었는데 저희가 레스토랑에서 조촐하게 생일을 축하하고 있을 때 민지와 현우가 나타난 거예요. 현우가 큰 소리로 아빠, 왜 새언니 생일은 축하해주고 내 생일은 안 와줬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사실 현우 생일은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전이었는데 민지가 현우에게 그렇게 말한 거였죠. 그 순간 수진이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갔고 저는 민지에게 정말 화를 냈습니다. 민지야,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하는 게 현우를 위한 일이야? 현우를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 현우를 이용한다고? 현우는 정말로 아빠를 원하고 있어. 완전한 가정을 원하고 있다고. 그럼 이런 식으로 아이를 앞세워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현우를 위한 거야? 그날 밤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 이제 정말 한계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언제까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해? 저도 더 이상 수진이에게 견디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수진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오빠, 나도 정말 모르겠어. 오빠를 사랑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정말 모르겠어.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우는 제 아이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지와 결혼할 수는 없어요. 민지와는 이미 8년 전에 끝난 사이고 지금도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수진이와도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현우를 위해서 민지와 결혼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수진이와의 사랑을 지키면서 현우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